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해외 축구 오랜만에 한번 주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가 주중에 있어가지고 좀 일정상으로 빡센 팀들이 몇몇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록이라던가 뭐 최근의 폼 이런 것들 한번 제가 아는 바대로 다뤄볼게요. 일단 토요일 날 경기는 뭐 세리에랑 라리가 위주로 갈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는 코모 대 토리노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코모가 홈에서는 무패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밀란한테 졌습니다. 그래도 밀란 정도면 뭐 최상위권에 있는 팀이니까 약간 아쉬운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라치오를 3대0으로 털어먹을 정도로 여전히 경제력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상대가 토리노 3연패 중이거든요. 그냥 코모를 무지성으로 봐도 좋을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봅니다. 일단 홈발이 상당히 좋고 요즘에 토리노도 썩 좋지 못한 거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매번 이제 수비진을 많이 팔아치워가지고 참 아쉽다고 했는데 리그에서 가장 실점이 많은 팀이 지금 토리노입니다. 중위권인데도. 특히나 이제 코모가 뭔가 저는 파브레가스 감독이 팀을 참 잘 만들었는데 이 경기력 대비 승리가 없다고 했지만은 요즘에는 뭐 질만한 팀들한테 지는 거 뭐 인터밀란, 로마, 밀란 뭐 이런 팀들한테 지는 거 말고는 대체로 승리가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꽤 믿을만한 상태라고 보여요. 또 요즘에는 또 득점세까지 꽤 살아나는 것도 있고 심심치 않게 막 3골씩 막 받고 이런 것들도 보여요. 올해 첫 대결도 원정에서 5대1로 막 이긴 적도 있었고 저는 홈발도 확실하고 요즘엔 핸슨까지 인간해준다 이런 거 살려서 코모를 좋게 보고 한번 핸슨까지도 노려볼게요. 그 다음은 피오렌티나 대 칼리아리입니다. 피오렌티나가 연패를 탈출한 다음에 지금 2승 2무 1패 정도로 행보가 꽤나 괜찮은 편에 있습니다. 이제 시즌 16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팀이 잔류에 성공한 팀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대 리그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네임밸류나 구성원 자체는 사실 강등당할 전력은 아니기는 합니다. 피오렌티나의 뭐 이름값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칼리아리는 올해는 뭐 생각보다 홈이나 원정 편차가 크지 않지만 저는 매번 홈발을 대단히 잘 봤지 원정은 뭐 없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요즘에 원정도 뭐 그냥 이런 상태예요. 토리노를 이긴 적이 있지만 그 외에는 원정 성적이 최근 한 10경기가량 개판입니다. 그리고 맞대결로도 지난 10경기 동안 피오렌티나가 6승 3무였었고 이제 홈에서 아르테미오 피랑키에서는 이제 4승 1무 정도로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나 여러 면에서는 피오렌티나가 슬슬 이제 회복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피오렌티나의 우세가 좀 그려지기는 하네요. 그 다음은 이제 레체 대 라치오인데 이 경기가 조금 주시해야 될 경기예요. 왜냐면은 라치오의 상태가 지금 대단히 좋지가 못합니다. 원래 라치오가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세리아의 뭐 재정 건전성, FFP 같은 것들을 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건전하지가 않다 이래갖고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풀려가지고 이번 겨울에 좀 많은 애들을 좀 사겠다 이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뭐 타티카세로스나 중원의 뭐 귀행두지 이런 핵심들을 싹 다 팔아버리고 여전히 뭐 부상자도 많은데 제대로 된 영입도 지금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태 답답하기는 했어도 딱 이제 1, 2, 3등 인터밀란, 밀란, 나폴리 얘네들한테만 졌었는데 직행영입 때 이제 코모한테까지 개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감독인 사리 감독도 이적 시장에서 이 로티토 구단주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는 거 그런 것들 뭐 간접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그래서 라치오가 이 스쿼드 운영도 쉽지가 않다. 경기력도 안 좋은데.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레체는 2020년대 라치오한테만 4승 1무 3패로 상대적으로 오히려 앞섭니다. 작년에 이제 또 강등권 싸움을 하던 팀인데 그때는 이제 막바지 때 시즌 막바지쯤 원정에서 이겨가지고 잔류를 못 받기까지 해버렸었어요. 요즘에 뭐 레체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요즘에 4연패로 뭐 강등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카마르다 밀란에서 이제 임대로 데리고 온 카마르다가 부상으로 아웃되기도 해가지고 사실 뭐 좋게 볼 건 별로 없거든요. 리그에서 최저 득점 팀이기도 하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라치오는 그다지 보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사실 언더는 배당이 너무 안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일단 언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라치오가 이기더라도 진짜 쉽게 이기는 못할 것 같아. 많이 쳐주면 라치오 했는데 저는 레체 프렌도 좀 생각이 나긴 납니다. 지금은 좀 그럴만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라리가입니다. 바이에카노 대 오사수나인데 얘네들은 지금 현재 리그에서 각각 이제 41득점이랑 45득점으로 라리가 최저 득점 그룹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특히 라이오 바이에카노가 리그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난 팀이에요. 41점으로 20경기 동안 41점이면 평균 그냥 2점밖에 안 났다는 소리죠. 또 이제 라이오도 홈일 때 오늘 홈인데 지난 승리 전까지 4연무였었고 7득점 6실점으로 홈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난 팀입니다. 그리고 오사수나는 홈에서 6승 2무 2패인 거 반해 원정에서는 0승 2무 8패로 또 이제 3득점밖에 없는 팀이에요. 얘네들은 실점도 13분이라 가지고 그냥 원정일 때는 언더세가 굉장히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딱 각각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언더를 보기가 굉장히 좋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래도 뭐 그래서 좀 배당 같은 게 많이 별로긴 하지만은 그냥 지표로는 이만한 언더각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맞대결로는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생각보다 막 언더가 많지는 않다 이런 게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글쎄 그래도 뭐 리그 원정 무승, 오사수나가 아예 원정 승리가 없는 팀입니다. 0승 2무 8패. 그래서 뭐 바이에카노가 약간 우세할 것 같긴 하다. 뭐 무승부도 괜찮고 뭐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입니다. 일단은 얘네들은 맞대결 6연무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대들이에요. 이게 에스파뇰이 시즌 초반에 벌어놓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아직도 5위긴 한데 최근 3경기 동안 1무 2패로 약간 후방위에 좀 이제 DTD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근데 이제 발렌시아는 직전 경기 헵타페 원정 가가지고 그동안 이제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거를 끊어내긴 했거든요. 이렇게 좀 신락 같은 강등권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긴 하다. 뭐 이런 상태인데, 근데 이날 이제 유일한 득점이었던 가야의 골도 이것도 발렌시아의 그날 유일한 유효 슈팅이었었거든요. 경기력이 형편없는 거는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발렌시아가 굉장히 이제 좀 스쿼드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수비진이 아주 붕괴됐다는 건데, 일단 핵심 센터백인 타레가,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표시해놓는 여기 라인이 전부 다 출전 시간인데, 수비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화한 타레가가 지금 부상으로 쓰러져 버렸고, 그리고 그 짝인 코페테도 얘도 지금 부상으로 팀 훈련에 못 나오고 개인 훈련만 하고 있습니다. 뭐 디아카비도 원래는 주전급이고, 또 여기다가 이제 가야도 주장 가야까지 경고 누적이에요. 그나마 남은 이제 센터백 옵션인 이제 죄메르트 에라 이 친구도 출전 시간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이래가지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펠루 이 친구를 지금 센터백으로 또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렌시아가 그 수비가 아예 무너진 와중에 반대로 에스파뇰은 시즌에 지금 5위씩이나 가 있는 거는 뭔가 득점보다는 수비, 좀 짠물 축구로 풀어나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렌시아의 아쉬운 수비 라인, 이거는 것들을 공략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최소한 에스파뇰의 프렌을 볼 근거는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인데, 최근 이제 상승이나 하락세가 명확한 팀들이라고 보여요. 사실 뭐 비아레알은 전반기 막바지부터 조금 주춤했던 게 보이고, 최근에도 좀 많이 지고 있습니다. 챔스는 뭐 사실상 포기했어요. 아약스한테까지 홈에서 져버렸는데,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 이제 후반기에 뭐 알론소의 경질이나 뭐 구단 내 외부로 잡음이 많긴 하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모나코 정도 팀을 뭐 개패기도 하고, 지금 이제 라리가 승점상으로도 바르셀로나를 1점 차까지 따라붙어가지고 동기부여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비아레알이 그리고 홈이잖아요. 얘네들이 홈에서 8승 1무 1패지만은 레알 마드리드는 원정 6승 3무 1패로 바르샤 다음으로 좋은 팀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맞대결 같은 걸로는 그동안 비아레알이 종종 이제 레알을 잡아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상하게 비아레알이 홈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제 2023년 이때 1승 말고는 전부 6무 3패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원정을 오히려 더 잘하지 비아레알이 홈에서는 레알 상대가 그다지 좋지는 못하다,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마침 엄청나게 야유를 많이 받던 비니시우스도 이제 22경기 무득점 침묵을 끝냈던 모나코전, 거기서 또 이제 아르벨루아 감독의 포옹과 함께 또 이제 관중들이 따뜻하게 박수로 성원해주긴 했어요. 그래갖고 좀 이런 뭐 약간 감성적인 부분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은 저는 타이밍상 레알이 반등하기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 그런 마인드로 레알의 승은 받고, 뭐 햄무든지 마인이든지 원정이니까 까다로운 비아레알 홈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뭐 레알의 승은 좀 받고 싶고요. 햄무나 마인 중에서 골라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햄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뭔가 오늘은 좀 제가 이런 좀 알고 있는 구단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라치오나 발렌시아 소식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서 봤던 것 같고, 바이에카노 오사수나처럼 이렇게 뭐 득실상으로 되게 언더를 볼 만한 게임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살펴봤네요. 무튼 뭐 챔스나 유로파 이런 것들을 뛰고 온 체력적인 소모가 있는 팀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